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한 주간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경선이 긴박하고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경선 최종 후보가 내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시장 경선 아주 긴박하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김영환 기자와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삼선의 이채익 국회의원이 중도하차하고 김두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좀 뜻밖이에요. 네, 당초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1차 컷오프 결과 김두겸, 서범수, 이채익, 정가균 등 4명이 경선을 벌여왔는데요. 3선의 이채익 국회의원이 지난 19일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울산시장 출마의 뜻을 적고 김두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람들이 왜 중도하차했냐고 저한테 묻는데 왜 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 대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울산시장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크게 높지 않았다는 부분도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전날 TV 토론도 나오고 했는데 19일에 긴급히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TV 토론을 마치고 i채익 의원이 김두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양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뜻이 워낙 완강했고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듣고 밤사이에 고민을 했고 19일 오후 2시쯤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에 있을 국민의힘 여론조사 때문에 19일에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실시하는 경선 여론조사가 20일과 21일에 실시되고 22일에 최종 후보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 의원이 19일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면 20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에 이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여러 후보 중에 왜 김두겸 후보를 지지한 건가요? 네,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김 후보가 지방의원과 남구청장 2선 등 오랜 지방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 울산시장 선거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울산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울산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구가 많은 남구의 표가 분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네, 이채익 의원과 박맹우 후보, 김두겸 후보가 모두 남구 지역이 정치적인 기반입니다. 세 후보가 남구 지역의 보수표를 나눠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의원이 출마를 접고 김두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세 곳 중 한 곳의 표 분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의원의 김 후보 지지에 대해서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후보도 있겠지요. 특히 누가 불편해합니까? 네, 정가균 후보 측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야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선의 현역 국회의원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김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두 사람 간의 약속 같은 것이 있었다면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컷오프된 허은욱 전 행정부 시장이 정가균 후보를 지지한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맹우 예비후보 얘기해보죠. 보수 단일화를 얘기했어요. 네, 무소속 박맹우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국민의힘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보수 후보 간의 표가 갈려서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예비후보의 단일화 대상과 방식은 뭔가요? 네, 단일화 대상은 국민의힘 내 3명의 경선 후보자 가운데 최종 공천을 받은 후보입니다. 그 최종 1명과 자신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하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컷오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단일화 경선 결과는 받아들인답니까? 네, 1차 컷오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받았던 자신이 원천 배제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었고요. 단일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계속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3명의 경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김두겸 서범수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두겸 후보는 최종 공천을 받는다면 박 후보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 후보는 박 전 시장이 컷오프 결과로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지 보수를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예. 자신이 공천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단을 했습니다. 예. 서범수 의원도 단일화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보수가 분열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가변 후보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이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며 무대응 원칙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창 당내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고 예.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보수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단하기 힘듭니다. 힘들죠. 네,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보수가 분열하고 진보가 단합하는 이 상황에서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단일화에 응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를 당연히 원할 것이고 박 후보는 또 당원 투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 방식을 두고도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이 22일에 확정되면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는데 송철호 시장이 다음 주에 등판하는 거죠? 네, 송철호 시장이 다음 주 목요일 28일 오전 10시에 태화강역에서 재선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역 시장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미와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광역위원 1차 심사 결과가 나왔네요.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된 인물들이 있어요. 네, 현역 시의원 중에 남구 안도영 의원과 또 북구의 이시우 송근호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됐습니다. 중구 삼선거구는 이상욱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예. 신송봉 중구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구 2선거구와 동구 1선거구, 울주군 3선거구가 2명이 경선을 벌이게 되고 나머지 선거구는 단수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는 22일과 23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또 24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초의원 후보 심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도 1차 공천 후보자를 확정했죠. 네, 광역의원 14명과 기초의원 16명 등 30명의 1차 공천 후보자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안수일 의원과 김종섭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예. 또 안대룡, 방인섭 등 기초의원으로 있다가 체급을 올려서 공천을 받은 인물들도 있고요. 정치락, 문석주 등 전 시의원들도 다시 시의원 선거에 등판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얘기만 듣죠. 네, 김영환 기자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1차 광역의원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에서 17개 선거구 가운데 중구 2선거구와 동구 1선거구, 울주군 3선거구는 경선으로 나머지 14개 선거구는 단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수로만 광역의원 14명과 기초의원 16명 등 모두 30명의 1차 공천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지역 여야 모두 다음 주쯤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의 울산교육감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김주홍과 장평규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홍 예비후보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아무 조건 없는 TV토론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평규 예비후보도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 보수 단일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장 예비후보는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교육 혁신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근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이채희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이채익 의원이 불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 정치 문화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30여 명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공무 출장으로 다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34명이 534만 6,700만 원의 여비를 들여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상품 출시에 따른 공항 출입국 동선과 기내 방역관리 점검차 출장을 다녀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지만 5개월에 걸쳐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 대학가의 일상회복 확인을 위해 울산대학교 내 영상 창작 공간인 디지털 상상 라운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참관했고 울산과 경남 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USG 플러스 공유대학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큰나무 놀이터와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를 방문해 과대 과밀학급 환경 개선과 폐교 활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 적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장 선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의 황세영 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태환 현 중구청장이 어제 혁신중구의 중단 없는 성장을 위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다음 주에는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이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 중구의 중단 없는 혁신 성장을 위하여 오늘 제8대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박 구청장은 중구가 지난 4년 동안 관광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4차 산업 유치를 통해 혁신 기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 성장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중구가 중단 없는 혁신의 길에서 나아가느냐 이탈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4년은 혁신 성장의 완성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직 혁신의 한 길로 달려온 혁신구청장 박태환에게 지난 11일 출마를 선언한 황세영 시의원은 한글과 첨단 산업 등을 통해 중구를 일자리 걱정 없는 30만 명 미래도시로 열어가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22일과 23일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선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23일 밤 또는 24일 오전에 단수 후보를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경선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선관위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 중에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대략 27, 28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탈원에 나선 국민의힘은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호근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과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 노세영 중구의회 부의장과 문병원 전 울산시 의원, 그리고 서경환 전 중구의회 의장 등 5명의 예비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재탈환 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2일 당내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27일, 28일 이틀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경선을 실시해서 29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창화 후보까지 모두 8명이 중구청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음 주 최종 후보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수성이냐 재탈환이냐 무소속 후보의 이변인을 놓고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남구 야음지구의 1,000억 원 규모의 부생 수소를 이용한 탄소중립타운이 조성됩니다. 울산시와 한수원, 울산도시공사는 어제 야음지구 그린뉴딜 수소 융복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1,000억 원을 투자해 1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융복합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난방과 온수 등의 열 공급이 가능한 수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의 행정을 지원하고 도시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개발과 이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명장회 울산지회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기념해서 울산시의 모형거북선 2점을 기증했습니다. 모형거북선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조선소 공장 건립 일화에 등장하는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본떠 명장회 회원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5월부터 연말까지 울산박물관 내 명장의 전당에 전시해서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 하원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무상 케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대차의 무상 케어 서비스는 오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선착순 40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차장으로 개별 방문해서 항균과 점검, 에어컨 필터 교환 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지역 내 초중특사학교 등 18개 학교 300학급을 대상으로 초등 창의 체험을 운영합니다. 중구청 초등 창의 체험은 마을교사 동아리와 13개 동마을교육협의회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개발한 마을교육 강좌를 정규 수업과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마을교사 동아리는 각 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생태 등 10개 분야, 모두 94개의 다양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 생명의 숲은 어제 지역의 숲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 생명의 숲은 시민들과 함께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영상과 지역의 환경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제작 교육과 방송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숲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이 어제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노조 활동에 불편을 겪어오다가 지난해 말 단체 협약에 근거해 울산시에 요청을 했고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울산시에는 200여 명의 공무직이 재직 중이며 150여 명이 공무직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ESG 성장 기반 조성 등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서발전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공공기관 가운데는 최다인 11회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